존경하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일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20번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20주가 됐다는 얘기군요. 오늘 글들은 현 시국을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의 글을 집중적으로 좀 골랐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글은 서울을 단숨에 김정은에게 바칠 참인가라는 장스경 박사님의 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말이 아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가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연설회를 여는가 하면 좌익 통일단체가 평화통일 수반한다면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김정은 방한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고 한다. 학생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름과 연락처 및 주소를 써냈다는 것이다. 통일 수업을 진행한 단체는 6.15 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실무회담 대표 등이 진행자가 이사장으로 있다고 한다. 정교조와 민노총 위원장이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것만 봐도 서울은 이미 공산 치하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꼭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점령하지 않았다 해도 이 정도면 북쪽에선 김정은을 비롯하여 괴뢰정부 관계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서울의 완전한 공산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낮에 대로상에서 공공연하게 아니 민낯으로 김정은을 찬양하기는 판문점 회담과 평양회담이 있은 후부터 시작됐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들은 이에 앞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떳떳하게 미국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여러 차례 시위를 하는가 하면 서울 변두리 지역에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그리고 한두 달 전에 서울시청 건물에 김정은의 대형 사진을 내걸었고 이제는 강남은 한복판으로 진출하여 김정은을 찬양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김정은의 대형 초상화를 걸어놓고 벌어진 연설회에서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밝힌 연사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목숨을 걸고 추진하는 것인데 젊은 나이의 지도자로는 믿기지 않는 추진력과 대담함에서 나온 것이다. 젊은 지도자가 세계 패권국인 미국을 제압하는 것을 보면 천리안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작태들을 소수의 정신 이상자들의 소양에 불과하다고 치지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은 운동권 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중화, 세계화하겠다면서 국비 예산 12억 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국당의 반대를 누르고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예결위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강주광역시는 이 노래를 강연학곡과 창작 뮤지컬 등으로 제작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보고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여 년간 인연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노래다. 황모 소설가가 작사하고 윤모 작곡가가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친 노래를 개사했다고도 한다. 그 때문에 한쪽에선 5월 강주의 상징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반체제 투쟁가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의 요 강주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던 이 노래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합창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논란이 되풀이되어 왔다.
문재인은 취임 첫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이 노래를 제창했다. 이 정도면 이 노래의 복권은 된 셈이다. 그런데도 이것도 모자라서 혈세를 들여 대중화 세계화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어디 제 정신이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인가? 이념을 떠나서 특정 노래 홍보에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분명히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수백만 명의 인민을 죽인 6.25 남침을 자행한 괴뢰 정권이다. 그러므로 백두 칭송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고 그 회원들은 모두 이적행위를 한 범법자들이다. 따라서 정신이 제대로인 정부라면 이 자들을 일망타진하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뿐인가? 이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DMZ의 GP를 철거한 것을 비롯해서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새 북방 한계선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이 속속 진행됨으로써 38선 전역에 안보 공백을 초래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가운데 최근엔 삭감몰 서커드 기지와 신형 첨단 무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동세 북방 한계선과 한강 하구로까지 확대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는 아군의 훈련 등은 안 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 감시를 위한 초계 작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북방 한계선과 한강 어구까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면 초계 작전의 핵심인 항공 정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같은 깜깜이 정보로는 유사시 수도권 서쪽에 아군이 대치하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므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은 서해안 공백과 비행 금지구역 확대로 정밀 감시나 타격 능력에서 적에게 밀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GP와 각종 대전차 장애물과 지뢰 제거는 물론 전방 야전군의 편제 축소와 병력 감축은 아군의 전방 방어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가? 신형 30mm의 방사포를 전강 배치하고 하계 및 동계 훈련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문 정권이나 자익분자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도 남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외에도 그간 보고되지 않았던 미사일 기지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 공개가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고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마치 북한 대변인이 내놓은 성명으로 착각할 정도의 발언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해제를 해주지 않자 이런 시기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최근 신형 첨단 전술 무기 시험을 현지 주도했다는 조선 중앙방송의 보도가 잇따랐다. 김정은이 가면을 슬슬 벗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다. 올 초부터 이어져 온 협상 국면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자
문재인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정상회의에 참가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데 도와줄 것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권을 제외하고는 각국의 정상들이 하나같이 문재인의 협조 부탁을 외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CVID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재는 풀 수 없다는 강경한 답변을 주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문재인은 김정은의 서울 방문에 올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것이 과연 안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건 분명 정치 도박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과 그 우방자는 제재밖에 북한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은 없다고 본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우리는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을 믿고 제재를 풀거나 지원을 해주었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 미국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지 공개에 대한 계획을 가져와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데도 김정은이에게 올인하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자세는 어불성설이다. 원래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을 믿을 수가 없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타결이란 결국은 그들과의 공존을 의미하는데 그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김정은 역시 전형적인 공산주의 방식의 협상책을 써오고 있다. 수타해당하고도 그걸 모른다면 그 협상 대상자도 공산주의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에 더 이상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을 단숨에 김정은에게 바치지 않겠다면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보다 신중하고 냉철해지기를 바란다. 이분의 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서울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게 생겼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다가 만약에 연말쯤에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든 안하든 간에 혹시나 뭔가 속임수에 속아서 종전선언을 선포해버리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미군 철수가 시작될 것이고 그 미군 철수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낮은 연방제 적화 통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김정은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김일성의 아바이 동무 김정일 여기 세 놈 다가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데다가 한결같이 적화 통일을 위한 그 매뉴얼로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 합니다. 여기 왜 문재인 정권이 여기 쏘아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쓸데없는 데 쓰면서 돌아다니는지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우리나라 돈 가지고 많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북한을 홍보해주냐 이거요. 근데 세금이 썩어 빠졌냐고. 하여간 이 정권에서 국방과 안보 문제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가만 앉아서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아가리에 수수하는 이런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태극기를 많은 애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글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허평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호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너져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라가 치밀어 화병이 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웠던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기업인들을 옥죄니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업도 장사도 안되고 알바 일자리도 없답니다. 수입은 없고 대출 이자는 높아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정말 살기가 점점 더 어렵답니다.
우리를 더욱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안보 불안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허물고 있습니다. 군 병력을 줄이고 바다를 대폭 양보하며 JSA를 비무장화하고 GP를 폭파하고 철수시키며 북계군 탱크 방어벽을 허물고 해안강 철조망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전환수를 요구하여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동맹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연방제 통일을 기어이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제재를 풀고 김정은을 도와달라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북한군과 간첩이 쉽게 올 것이 우려되고 우리의 쌀과 돈과 온갖 전략물자가 갈 것이 우려되는데도 유엔 제재를 무릅쓰고 기어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강병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로 친미파로 친일파로 매도하면서 김일성, 모택동, 호지맹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전시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동상 철거와 묘소 이전 결의안을 채택했답니다. 북한 간첩 노릇을 한 신용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고 유리상 뼈다귀를 고향인 통영으로 가져와 묻어주었습니다. 간첩죄를 지었던 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수십억씩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난파된 북한 간첩이 주도했던 제주 4.3 여순반란 사건 관련자들에게 국민 혈세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서울시청 건물에 김정은, 김여정 대형 사진이 내걸리더니 강화문 한복판에 백두 칭송위원회가 나타났고 위인 김정은 팬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다시 들고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2년 전엔 애국국민 여러분이 불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고 이 땅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지키기 위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애국국민 여러분과 미국뿐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켜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면서 문재인과 김정은을 따라가면 미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버리고 적화통일을 이룬 북한을 선택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우리 국토는 폐허가 되고 우리 민족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00만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연방제 통일 반대, 자유 통일 이룩, 국군 해체 반대, 한미 동맹 수호를 외칩시다. 그렇게 하면 미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막지 못했지만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 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역 광장, 대한문 앞, 동아 면세점 앞, 교보 빌딩 앞, 종가격 앞 1년 등지에서 애국 국민들이 2년째 구국의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적화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3천만이 죽거나 해외로 떠나게 되는 참극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자유통일을 이루어 8천만 동포가 사람답게 사는 민족사를 열기 위해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이 된다는 책을 발간하고 10년째 강의하고 연수를 왔습니다. 지금은 서울역 광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허평한 장군의 이 글, 군사 전문가로서 또 태극기 집회 초기부터 나왔던 분으로서 얼마나 애가 다르면 이런 호소문을 써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나와서
같이 태극기를 들고 미국의 우리 애국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한다는 이런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모두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글은 국민방송 포기한 KBS는 문 닫는 길을 가고 있다는 자유민주국민연합과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본부의 성명서입니다. 지난 11월 27일 KBS 본부노조의 노조는 정체불명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라는 제목의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했다. 길거리 노조가 아닌 국내 최대 언론인 집단노조의 노조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하는 단체와 격리 등에 대한 팩트를 취재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유사랑교회를 가짜뉴스 생산하는 단체와 유관시키면서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의 사주 기획설까지 전형적인 공산당의 선전선동수를 사용하고 있다.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동기는 공정성과 진실보도의 사명자로서 권력의 사부 역할에 충실해야 할 KBS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의 아픔으로 국민들이 아파할 때 노래방에 음주 가물을 즐기던 인물 양성동을 사장으로 세우면서 국민 정서를 배신하고 심지어 특정 이념과 정파의 운동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재동 같은 문제의 인물에게 황제 출연료를 지급하며 KBS의 기본 체제를 파괴했다. 1948년 월북의 공산당 당서열 232 인물이었던 김원봉을 대화 드라마 제작하겠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미래와 진실위원회라는 인민위원회 성격의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상대 노조원들의 이메일 계정 사찰 등의 갑질로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킨 점, 3개월 동안 KBS 정면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응 현수막을 부착하고 차고도 넘치는 정치 이념 행동 등 문재인 정부의 KBS를 바라보며 상식 있는 국민의 인내심에 임계점을 넘게 되었다. 양승동 사장체제의 KBS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붉은 혁명의 정치 전위대로 전락했다. 시청료 납부 중단 국민운동은 100만 명의 힘을 KBS와 정치 권력에 전달하여 침묵하고 있는 KBS 내부 직원을 깨우고 KBS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영 노조원들을 격려하여 KBS를 정상화시키는 운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자유진영의 시민단체가 총결집된 자유민주국민연합, 정군 구국동지회, 나라지킴이 고개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대한민국 수호천주교 모임,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자유애국연합,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유권자연용 캠페인, 자유사랑교회, 자유사랑선교회, 자유연대, 이렇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KBS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본부를 만들어 지난 11월 20일 YMCA 앞에서 본격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시작된 서명운동은 불과 7만에 2천여 명이 동참했다. 1차 10만 명의 참여로 방송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며 2차 100만 명의 힘으로 노조 정치집단 방송국으로 전락한 KBS를 국민의 방송 KBS로 전환시켜서 BBC, NHK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세계 속의 방송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이다. 노조와 타락한 정치 권력이 장악한 KBS는 볼만한 다큐, 드라마가 없고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뉴스에 국민이 등을 돌린 지 오래다. 그 결과 시청률은 한 자릿수, 광고 수익 급감,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직원 평균 1억 원대의 황제적장 KBS는 망해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KBS, MBC 뉴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언론을 대신해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로 이동을 시작했다. 또한 주사파 문재인 청와대와 인권 말살 악의 축 김정은 정권은 글로벌 시대의 공직이 되었다.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경례가 없는 집단이 통치하던 정치체제를 역사는 전체주의, 나치즘,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그들의 반인류성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 북한, 한국, 삼국정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마르크스의 망행을 씌운 생명 없는 좀비들 뿐이다. KBS 직원 여러분, 정치 권력을 감시 비판하며 언론과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시라. 거짓과 술수를 부리지 말고 타락된 정치 권력과도 결별하라.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일자리 세습하는 귀족 황제노조 민주노총의 앞날은 죽음의 길이다. 국민의 질타와 비판을 수용하라. 그리하면 KBS와 전 직원이 살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직장 KBS는 세계 제1의 방송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KBS가 정상이 되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은 시청료 인상 국민운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야, 다른 방송 몰라도 이 KBS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로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국민을 죽이는 방송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아니라 지금 시청료 환불 운동도 있고 조금 있으면 전국민 텔레비 버리기 운동도 한다고. KBS, MBC가 중요한 게 아예 텔레비 안 볼 생각이야. 똑바로 해, KBS. 지금 여기 우리 사무실에 지금 목사님하고 지금 집사님 와 있어. 그분들은 KBS를 뭘 하겠어요, 이 양반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리죠? 똑바로 하세요. 우리가 그래도 다른 방송은 몰라도 KBS만은 그래도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KBS가 KBC가 돼가지고 꼬라지가 안 돼요. 하여튼 한 번만 더 걸리면 제가 KBS를 멋지게 한번 아작을 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글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국제적 이슈로 만든다는 김평우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KF, 이게 이제 구국재단을 줄인 말입니다. 구국재단을 사랑하시는 애국동지 여러분, 구국재단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미국과 세계의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워싱턴의 프레스클럽에서 미국 보수 언론의 아이콘 골든창 등을 비롯하여 북한 인권운동의 대명사인 수잔 솔티어사, 그리고 스칼라우티 등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움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11월 17일과 18일엔 이사장인 저와 국제이사인 로렌스 팩이 일본 동경에서 열린 태평양 지역 보수자 연합대회, 거기에 특별연사로 참석하여 500여 명의 일본, 미국, 한국의 보수운동가들에게 한국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한국 보수 재건의 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골든창과 니시오카는 다음날 자신의 연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여 저의 연설을 적극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국제적 이슈로 만드는 역사적 사명의 횃불을 성공적으로 올렸다고 자부합니다. 다음날 구국연대 국제이사 로렌스 팩이 영어로 구국재단의 사명을 수백 명의 참여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캠페인을 주요 성립 목표로 하여 미국에서 창립된 순수한 비영리 애국 인권단체인 SKF를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 한 분의 이름이 약간 잘못 불러된 것입니다. 10월 13일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셨던 분, 그레그 스칼라티우입니다. 스칼라우티가 아니고 스칼라티우네요. 영어는 어려워요. 하여튼 미국에서 한국에 오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본인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열성적으로 애국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평우 변호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시내에다 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그 간판, 또 그 간판을 좌파들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 아픔까지 겪으면서도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님께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애청해주신 국내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